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직후 거리 곳곳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서울을 지켜달라,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응원해 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중한 사명감으로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공식 후보 등록 직후 깊은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은 늘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민심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서울이 가리키는 곳은 대한민국이 움직였고, 서울 시민의 결단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 역시 서울이 가는 좌표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지옥이냐, 탈출이냐, 박원순 시즌2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거대 권력의 오만한 폭주를 두고 볼 것이냐, 국민 앞에 겸손한 정권으로 만들 것이냐, 서울에 시작된 변화를 멈출 것인가, 완성할 것인가. 이번 선거는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서울이 가야 할 길인지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똑똑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동산 지옥을 끝낼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지방선거만 끝나면 날아올 세금 폭탄 고지서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한 임차 대란의 결과 청년과 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본질적인 DNA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표변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로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 장벽을 쌓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고 세금 폭탄으로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됐던 이 실정을 이재명 정권은 더 거칠고 더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파국이 뻔히 보이는데도 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것일까요? 국민의 삶보다 자신들의 낡은 이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크시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취해야 할 지금 현재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SNS로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며 권력에 맹종하는 후보에게 어떻게 서울 시민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소신도 용기도 시민 편에 서겠다는 결기도 없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허수아비 서울시장으로는 결코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도 같은 부동산 지옥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그저 이 정권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또다시 벼락거지가 양산되고 자산 양극화는 심화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까지 집어삼키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투표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셔야 이 정권도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갈 것입니다. 둘째, 잃어버린 10년으로의 퇴행만큼은 막아주십시오. 저 오세훈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못도 있었고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박원순 시정 10년의 폐해를 바로잡으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절대로 과거의 암흑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389군데 정비사업 구역 해제로 부동산 지옥의 서막을 열었고 1조 222억 원의 혈세가 좌파 관변단체로 흘러들어갔으며 강북의 삶의 질은 벽화만 남긴 채 뒷걸음질 친 그 퇴행의 시간 다시 반복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의 캠프를 보십시오. 박원순 서울시를 만들었던 핵심 인사들이 직함만 바꾸어 단 채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생태계를 키우고 서울시정을 특정 진영의 전유물처럼 사유화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승패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저희 운명과도 같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가시밭길이라도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습니다. 다시는 서울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셋째, 거대 권력의 오만한 폭주에 단호한 경고장을 날려주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대통령의 죄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없애려는 이른바 셀프 죄 지우기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이 공소취소가 뭔지 잘 모를 것이라면서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찌르는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입법부의 일이라면서 끝내 입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조차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렵다는 초라하고 비루한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한 사람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외 없이 재판을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똑똑히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 한 분 한 분의 투표가 이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정권을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넷째,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울은 이제 막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10년의 암흑기를 뒤로 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렸던 주택 공급은 다시 시작되었고 디자인 서울과 한강 레네상스로 도시의 매력은 물론이고 시민의 자부심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평가에서 서울의 경쟁력은 완연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글로벌 탑3 도시를 향한 도전 역시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깃발 아래 강남과 강북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 발전도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이 계속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청년의 기회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변화의 여정을 지금 여기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변화를 부도덕한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더 큰 연대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진영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부디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이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이 호소가 시민 여러분 가슴속 깊이 닿을 때까지
뼈를 갈아넘는 심정으로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언론인분들이 오셨는데요. 아마 궁금하신 사안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필요하시면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질문 줘도 좋고 움직이기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요걸 좀 앞으로 당겨. 네네.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모여주시면 서로 질의응답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 네. 마이크 있어야 되니까. 아, 요거, 갖고 요거 주세요. 와야 주세요, 주세요. 갖고 와야 요거 네, 앞으로 마이크가. 당기시면 이렇게 좀 가까이 모여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카메라 위치 준비되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준비가 됐으면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난다면 그 다음에 못 들었었고 이유와 취지. 네. 네,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권의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여당의 지지 의사를 표시하겠다 하는 시민 여러분들이나 유권자 여러분들의 숫자가 정권을 견제하겠다, 견제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그쪽으로 표를 주시겠다 하는 시민들 숫자보다 아직까지는 더 많으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선배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흔쾌하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잠시 후에 11시에 뵙게 됩니다.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당분간 민주당이 아닌 모든 정파와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유승민 선배님과 함께 뵙기로 했고요.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계속적인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지를 듣고 참으로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예 질문 주시죠.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대표 좀 만나게 된 계기,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언제부터 좀 이렇게 추진해 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연락드린 지는 오래됐고요. 그동안에 많은 대화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만큼 오늘 이 상징적인 날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정말 고마운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조금 뒤 11시에 유승민 의원님 오셔서 만나는 장면 공개가 되니까 그때 좀 더 취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주시죠. 이게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만의 어떤 세 부담 완화에 대한 해법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보유세 인상, 또 양도세 인상, 다시 말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지금 다 손을 대면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또 집을 팔고자 하는 분도, 사고자 하는 분도, 그리고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도 모두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금 보유세 문제는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 의사가 생길 거고, 매도 의사가 생기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될 거다. 이런 경로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전 월세에 사시는 분들께 그 부담이 전가가 되고, 결국 전 월세가 오르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험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양도세도 그게 다주택자이건 1주택자이건 간에 또 어떤 조건을 붙이고 예외를 두던 간에 결국은 그 부담이 실수요자, 다시 말해서 전세나 월세 물량을 찾는 거주자들에게 결국에는 물량 감소, 그리고 임대료 증가, 전세 보증금 인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이 세금을 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선거를 의식한, 선거가 지나고 나면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들 정책을 지금 선거 때까지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실제로 그러한 행보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접근법은 선거를 의식한 초단기 대증요법이다. 결국 근원적인 해소책은 닥치고 공급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이쪽에도 네, 하고. 네. 네. 예, 그 문제는 저는 당분간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흐르면서 점차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현 차장님. 파이낸셜뉴스 이서령 기자인데요. 그 지지율 격차가 이제 조금씩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기자한테 그런 분위기를 좀 더 활력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의도로 이해하는 건가요? 예, 뭐 지지율 격차가 조금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벌어져 있었는데 어제, 그제, 오늘 몇 개의 여론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확실하게 오차 범위 내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제가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업적 홍보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을 시작을 했고요. 또 정원호 후보의 과대 포장이 벗겨지면서 그 부도덕성과 무능함,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좌고우면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인물 경쟁력이 이제 그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선거 판세가 우리 당에 많이 불리한 상황이니만큼 정말 처절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뛰고 또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오늘 저쪽 왼쪽에. 네. 아까 방송에서 그것만 후보 운전자에게 시점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양자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토론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원호 후보는 초지일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추구해왔던 정책을 저작권료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뭐 좋은 표현으로는 벤치마킹을 했고요.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는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이 착착 개발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한 다음에 본인의 정책을 제가 따라한다, 이렇게 적반하장의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다자 토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관위 주최 토론은 자연스럽게 다자 토론이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본격적으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양자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주제에 제한 없이 비단 서울시의 현안이 주택 문제만 있겠습니까? 교통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토론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끝장 토론,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저의 요청에 정원호 후보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도덕한 초보 운전자라는 표현은 이제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3, 4개월 전에 정원호 후보가 처음으로 경선 후보로 등장해서 한 달여 전에 민주당 후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중앙 정치에 등장한 적이 없는 비교적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의 경선을 거치면서 보여준 행태와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면 부도덕하고 그리고 초보 운전자다 하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질문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정원 후보가 강남 여론도 최근에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본인의 해석이겠죠.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그 코멘트를 달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네, 이 정도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후보 기억은 났지만 연합 차원에서 아니라 정하신 것 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흥미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과 힘을 모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오신 많은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